이 물건이 어떤 유명인의 물건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거의 최고점일 때 감정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토지 가격이 최고점에 찍었을 때입니다. 그죠? 불법 증축,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강남이라고 다 좋고 강북이라고 다 좋고 서울이면 다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뭘 하면 다 좋아 보인다.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자 물건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 누구가 건물을 사서 2배가 됐더라, 3배가 됐더라. 아주 극소수죠. 많은 분이 있지만 연예인들도 많지만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듯이 투자하는 물건들도 정말로 운이 닿아서 기회가 닿아서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노래를 잘 불러, 연기를 잘해. 하지만 부동산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힘든 시절을 겪어서 내가 어떤 스타가 되고 그런 과정에 갈 때 목돈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목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얼마야? 야, 나도 이제 집이 생겼어. 서울에, 강남에, 강북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꾸준하게 영원히 계속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스톱이 되는데, 스톱됐을 때 과연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된다.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토지가 32.97평, 33평, 굉장히 작죠, 그죠? 연희동이면 1종이나 2종일 텐데, 그러면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럼 바닥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나, 그죠? 아니면 새로 짓거나인데, 이런 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면 길도 되게 좁아요. 그죠? 그래서 향후 과연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가 6억이에요, 6억. 언제 감정을 했느냐?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2022년 7월이네요. 2022년 7월이면 아주 고점을 찍은 다음이죠. 그죠? 그럼 이 감정이 거의 최고점일 때 감정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1년 말 22년 초가 지금 택주택 토지 가격이 최고점에 찍었을 때입니다. 그죠? 지금 떨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이 감정은 제일 높은 감정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높았을 때 했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6억인데 지금 이 물건을 보니까 전세권이죠. 전세권. 전세를 8억에 했어요. 8억.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게 8억 이상 낙찰돼서 결국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1억 2천일 때 내가 매입을 했는데 이거 1억 5천이 1억 6천이 됐어. 그래서 전세를 1억 3천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빠져서 1억 2천까지 빠졌죠. 그럼 전세금 반환을 못하게 됩니다. 한 건 같으면 내가 돈을 좀 융통해서 주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이게 10건, 20건, 100건이 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당시에 6억짜리인데 2020년에 8억을 들어갔으면 2020년보다 지가가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6억밖에 안 됐는데 나는 그 당시 8억을 주고 임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지인을 통해서 했겠죠. 그죠? 이 물건이 어떤 유명인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목돈이 생겨서 야 줄게 해. 그걸 담보로 내가 받을 돈을 집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
2020년에 들어갈 때 8억을 주고 들어갔다. 그럼 상당히 높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낙찰이 6억에 100% 1차에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2억을 더 못 받게 되죠. 그럼 누가 낙찰을 받겠습니까? 6억에 2억까지 더 줘야 되는데, 선순위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8억에 6억짜리를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하철역도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홍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제 중앙 경의선은 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도 꽤 멀어요. 자, 그러면 지하철도 멀어. 그리고 여기 교통을 한번 볼까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렇게 산길이고 좁은 길이죠. 차 한 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 그럼 여기가 과연 아름아름 발전을 해서 전체가 다 개발이 되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도 있지만 지하철역 주변, 지하철에서 5분 초역세권, 많게는 10분 이내에 들어야지만 개발도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멀겠죠. 전체가 다, 이 마을 블록이 전체가 다 개발되지 않는 이상에는 나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이 아니고 강남이었다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강남은 누구나가 다 하나 작은 건물이라도, 작은 주택이라도 갖고 싶어 하니까. 왜?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 1종 일반, 2종 일반도 과거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까지도 올라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은 강남보다는 조금 덜하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적법한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체크 이렇게 돼 있어요. 체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뭐죠? 전부 다 불법 증축,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장지대에 내가 임의적으로 천막을 쳤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만,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걸립니다. 이행강제금 나오고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낙찰받는 사람은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다 잘 체크를 하시고, 첫째, 그 지역의 집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는지, 몇 년 동안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거래 사례가 어떻는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내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뭘 바꾸더라도 바닥 면적이 50평은 넘어야 거기에 60%니까 정상적인 주택을 하나 지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해야 50평짜리보다는 100평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주택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서 이런 것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연예인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연예인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된다. 아주 저렴하게 매입할지는 몰라도.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선순위 임차인이 하락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6억에, 5억에 낙찰받아도 3억을 더 지급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